자, LT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름 LTC, 회사 이름만 딱 봤을 때 벌써 뭐 반도체 뭐 이런 냄새 딱 풍기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주입니다. 자, 이게 반도체주인데 웬만해서 잘 들어본 적이 없죠.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요게 회사 이름이 유명해서 뉴스에 자주 나온 게 딱 한 번 있는데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로 한 번 유명했었고요. 그 외에는 뉴스가 잘 안 나오는 종목이다. 지난 1년 동안 특징주 딱 한 번 나왔었고요. 오늘 제외하고입니다. 오늘 제외하고 특징주 딱 한 번 체크 나왔었고,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역시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아무 표시가 없죠. 아무런 표시가 없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 종목 분석에도 보면 LTC가 분석이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저 밑에 있을 때 전에 천재 명인님 있을 때 한번 아주 오래전에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1년 전에요. 자, 1년 전에 오늘의 급락주에서 LTC가 한번 여기 들어있죠. LTC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거의 나오지 않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은 이게 들은다면 반도체를 리그로 쭉 나눠서 설명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 아래쪽에 반도체 쪽에 4브리그, 5브리그 그쪽에 왔다 갔다 하던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12월 달 이후로 170, 이제 저렇게 안전 하바리 형태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랍쇼? 뭐야 얘? 소리 소문 없이 리포트 한 장 안 나오던 기업이 400%는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이 주가가 사상 최고가예요. 보이십니까? 사상 최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지내던 애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냥 내리 이쪽에 만원대에서 그냥 뭐 내리게 몇 년입니까? 2018년, 2019년, 20, 21, 22, 23, 24 이게 만원대에서 이러고 있던 애가 작년서부터 지금 해서 돌아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작년부터 돌아 들어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계속 올라들어서 신고가까지 들어왔다 이겁니다. 작년 9월달에 오늘 뉴스 이전에 작년 9월달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이 종목에 딱 한 번 나왔다라고 얘기했죠. 여기도 참 특이한 케이스가 되는데요. 얘가 작년에 한 번 시끄러웠던 이유가 뭐 때문에 시끄러웠었냐라고 하면 중복 상장 이슈입니다. 앞서서 오늘 아침에 분석을 드렸던 이 오스코텍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완벽하게 똑같은 케이스에 들어가는 오스코텍이 자회사인 제노스코를 분리시켜가지고 따로 별도로 자회사를 상장시키겠다 라면서 얘기하면서 저도 분석에다가 무슨 양아치 새끼를 이러고 분석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인 겁니다. 근데 이게 주가의 흐름이 근데 완전 다른데요. 이제 오스케텍은 이렇게 해서 자회사를 상장시키겠다는 얘기 나오자 주가 그냥 박살이 나버리죠. 이게 박살이 났다가 이제 자회사 상장 없던 일로 해주세요. 그러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쭉 올라 들어갔죠. 근데 이 LTC의 경우는 자회사를 상장시키겠다라고 하자 주가가 올라 들어가고 자회사 상장이 나가리 되자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는 특이한 구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를 상장시키겠다는데 중복 상장 때문에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개인 투자자들 반발하고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똑같죠 오스코텍처럼. 그러면 얘는 껍데기만 넘는 거거든. 우리 많이 당해봤지 않습니까? 중복 상장 그냥 박살나버리는 거. 자회사를 분리해가지고 알짜 자회사를 분리시켜가지고 중복상장으로 별도 상장시켜버리면 회사들 개박살 나는 거 많이 봤잖아요.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리상장시키고 LG 화학이 개박살 났던 것처럼. 그래서 이 중복상장 이슈 같은 거 굉장히 날카롭게 오지 않습니까? 반대로 들어가서 올라 들어갔어요. 요 시절에 한번 이 시절에 딱 나와있던 그 레포트가 오늘 이전에 마지막 레포트입니다. 작년도 9월달. 그래서 그 전에 이게 중복 상장이 된다고 하는데 주가가 올라가요. 중복 상장에 9월 19일이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9월 19일인데 9월 19일이 언제냐 그러면 여기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상장 철회하고 그러고는 정점 찍고 내려버렸죠. 뭐 중복 상장이 철회될 걸 기대하고 당긴 겁니까? 자, 요때 나왔던 게 마지막 레포트입니다.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자, 이 회사가 자 그렇게 시끄러웠던 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 같은 경우는 자 이게 기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자동빵으로 나옵니다. 자, 이 LTC 그래서 그 전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자, 이러고 그 다음에 잠깐 개선되고, 그 다음에 2023년에 실적하고 다 빠지죠. 이 2023년 삼성전자도 굉장히 안 좋던 때잖아요. 반도체 업황이 꺾일 때. 그래서 내려갔다가 그 다음 해 곧바로 실적이 큰 폭으로 이미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순익 쪽은 조금 뻐걱대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매출 들어갔고 이익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 올해 1분기 실적 한번 보시죠. 올해 1분기 실적 아주 끝내주는 실적이 나왔죠. 매출 988억, 전년도 4분기에도 매출이 1000억이고요. 반도체 호황 타고 이제 제대로 돌아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81억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서 이미 작년 실적으로도 작년 실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순이익은 아니고요. 그 전년도에서 빠졌으니까 여기 지배주주 제외하고 여기까지로 치면 전부 사상 최대죠. 지배주주 수익만 빼고 3,100억, 296억, 182억 이래서 이미 작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 결산 결과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도 레포트 한 장 없었고, 이런 종목도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 들었죠. 그래서 반도체는 뒤에 계속 등장합니다 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레포트 한 장 없잖아요. 레포트 한 장. 그래서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이 이미 지난해 사상 창사 이래 최고 실적, 반도체 소재 성장기니 자회사, 요게 그겁니다. 상장하려다가 말했던 거, 자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LTCAM이라고는 LTCAM, LTCAM이죠. 하나 있고, 그리고 LSE가 있고요. LSE, 세정장비기업 LSE, 요거 하나 있고요. 그래서 요쪽에 습식 소재, 그래서 LTC는 화학 쪽 요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낸드 수혜주고요. 일본산에 의존하던 요거를 국산에 성공하고 뚫고 들어간다. 자, 앞에 세정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있죠. 기존에 얘보다 훨씬 더 윗줄에 그 위에 상위 리그에 있는 코미코 세정하면 생각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 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쭉쭉쭉쭉쭉 살아 들어가서 여기도 마찬가지 2024년이 자빠졌다가 2020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쭉 치고 돌아 들어오는 거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가 얘가 지금 LTC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장비와 소재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얘가 이제 소재 쪽으로만 잡혀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소재 쪽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LTCAM도 소재고 모회사인 이 LTC도 소재고, 그러니까 소재 라인들 같은 경우는 항상 뒤쪽에서 움직인다 그러게 했잖아요. 소부장에서 움직이는 순서는 장비, 부품, 소재. 그렇죠? 그래서 동진 세미콘 같은 경우가 레벨상으로 본다면 더 위쪽에 1.5군에는 들어가야 되는 종목입니다만, 소재 쪽이기 때문에 장비 다 가고 부품 다 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움직여서 실제로는 3군주들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얘기 들었던 거죠. 동진 세미캠이 3군이야. 자, 이 종목이 3군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얘가 반도체 디스플레이잖아요. 매출 1조 1000억, 3000억 이렇게 나오는 얘가 3군주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이 LTC 같은 경우는 누구하고 같이 움직이느냐 돼. 한참 더 뒤쪽 라인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뒤쪽 라인에 있는 종목이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들어온 게 소재만 하는 게 아니라 장비 쪽. 그래서 이게 분리돼서 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별도 상장된다라고 하면 이제 별볼일 없어지는데 이게 별도 상장이 안 되고 그냥 포함되는 거랬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끼리 해먹자 종목이 돼버렸죠. 또 이렇습니다. 개인 투자들 결국에 다 떨궈버리고 개인 투자들은 줄줄이 팔아치우고 지놈들은 벌써 이렇게 감아 돌려가지고 쭉 들어가서 다 들어가고요. 이런 쪽에 보면 뭘 본 걸까요 도대체? 그래? 여기 같은 경우 보면 기관이 15만 주, 42만 주, 11만 주 이렇게 사고 또 이것도 모자라고 여기 또 있습니다. 5월 22일 요거는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실적이 5월 14일에 나왔어요. 실적 발표 나오자 그냥 두들겨 패버리고요. 이런 형태도 종목 굉장히 많다라고 해드렸죠.
미리 잡아당기고 실적 발표 나오고는 두들겨 패버리고 그리고 밑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당기고 이렇게 개인 다 따돌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N자형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드렸잖아요. 자, 개인 다 떨어뜨리고 우리끼리 해먹자 대표적인 장비주 쪽의 종목이 있죠. 테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쭉 잡아 올렸다가 개인 좀 붙으면 넘겨가지고 눌러버리고 그리고 개인 떨어져 나가면 당기고 개인 붙으면 빼버리고 그리고 개인 떨어지면 다시 당기고 끌어올리고 또 개인 붙으면 다시 패버리고 전형적인 종목이죠. 이게 개인 붙으면은 패버리고 그리고 개인들 떨려 나가면 다시 끌어올리고 개인들 붙어 들어오면 패버리고 개인 떨려 나가면 다시 끌어당기고 이런 형태. 이 LTC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가 돼요. 자, 이쪽에는 이제 반도체 세정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세정 장비의 경우는 세정 즉 장비로 잡힙니다만 후발주 저 부품 쪽 라인하고 같이 움직여요. 이쪽에 코미코 같은 종목들이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저희 순서 움직여 들어가는 쪽에서 본다 그러면 이 세정 장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 업체들, 저 방금 전에 보셨던 EKS라든가 원익 IPS 같은 이런 전공정 장비였죠. 여기가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부품 기업들, 뭐 TSE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코미코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LTC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붙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뒤쪽에 나와 있는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주가까지 다 밀려 떨어지는 형태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 순서로 이렇게 뒤로가 들어가는 거죠. 요 뒤에. 그래서 얘네들은 꺼져서 나오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이고도 LTC의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이고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걸. 자, 이렇게 보면 앞에 지금 1분기 실적만 해도 보자 이거야 이거. 자, 이게 1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지금 보면 이렇게나 실적을 내놨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실적을 내놨죠. 이게 지금 소재 쪽 라인에 비해서 이제 부품 쪽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긴 있는데 이제 소재 쪽 라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구성의 항목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건 이렇고요. 그다음에 작년 실적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봤던 그 작년 실적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게 최대 창사 이래 최고 실적. 자, 여기 같은 경우 보면요, LSE는 조금 세정입니다. 이거 이제 조금 줄었는데 이제 소재 쪽 들어가는 이쪽에 LT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전년 대비로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얘가 영업이익이 190억이나 돼. 이게요. 근데 계속해서 올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세정이 조금 빠져서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쪽 세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공정 장비 쪽에서 들어가는 자 증착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철저히 설비 투자하고 연결이 돼서 가는 거고요. 세정 장비들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 쪽에서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생산 쪽으로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불순물들 같은 경우가 쫙 씻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야 되니까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수량은 같이 늘어나는, 그래서 부품주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소재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소재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작년도에서 시작해서 벌써 지금 181억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숫자라 그러면요, 이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 실적으로 친다 그러면 이 지배주주 순위를 가지고 PR을 계산하기 때문에 PR이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막 밴드 자체로 완전히 뚫고서 하늘 저 멀리까지로 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면 여기 이쪽에 수치를 치게 된다면 지금 PR이 10배에서 1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기관들이 지금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앞서 어떤 반도체 장비의 TS 같은 이런 종목들처럼 붙이고 다시 끌어올리고 빼고 끌어올리고 이런 형태로 꾸역꾸역 더 끌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죠. 그럼 뒤집어지니까 하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게 요동치는 쪽에서 영향을 받고 뭐 한꺼번에 다 때려 팔아버리고 또 쭉쭉 사들어오고는 이런 구조 쪽으로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오버 들어갔다가 이제 깜부에서 다시 되찾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소부장 같은 경우 최근에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 앞쪽에 무지막지하게 잘 나가는 이 TFA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꼬라지로 이렇게 내려 떨어져 있거든요. 순식간에.
5월 6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마이너스 고점 대비 마이너스 41%예요. 그것도 오늘 주가 올라서 요런 변동성 이슈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야. 작년에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였었고 현재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비교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종목, 사상 최고 주가 사상 최고입니다. 실적 개선폭은 더 크지 않습니까? 작년 3분기에서부터 82억, 71억, 181억 이렇게 지금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 조금 까진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작년 실적의 더블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상당히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서 나왔던 테스 같은 형태처럼 눌렀다가 돌리고 눌렀다가 다시 돌아 들어가는 구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급가주 같은 경우도 자, 앞쪽에 이게 사튼 게 이게 테스 이거죠? 투신. 얘들이 먼저 이러고 지금 잔뜩 사가지고 들어와서 이러고 지르고 들어왔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적 나오고 이렇게 실적 나오고는 착실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되돌아들어오는 이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직도 좀 덜 올라서 압박을 좀 덜 받은 많은 종목들. 자, 요 케이스 쪽에서 관심 두고 살펴볼 수 있는 종목 LTC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추세 이 저점 라인 맞추시면 돼요. 위쪽으로는 뭐 다시 장세 올라 들어갈 때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 최근에 이제 이렇게 돌았습니다만 이건 미리 알았다는 얘기 되는 거죠. 이거 아무 이슈도 없는데 갑자기 기관들이 저러고 지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탐방 등을 통해서 탐방을 통해서 실적이 이렇게 나올 거다. 여러분들한테 내놓는 모두 보는 그 레포트가 아니라 탐방을 통해서 지들끼리만 알고 먼저 공유를 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질렀다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이슈도 없거든요. 여기서 왜 갑자기 이러고 사들어오느냐고. 우리끼리 헤쳐먹자죠. 우리끼리 헤쳐먹자. 전형적인 이거 우리끼리 헤쳐먹자. 외국인들도 팔아치워버리는데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계속 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어요. 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시장하고 조금 다른, 그러니까 사실상 반도체지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가는 종목, 바로 지금같이 좀 변동성 크고 흔들리는 장세에서 대안의 선택으로 좋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쪽은 앞쪽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저쪽에 하위 리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영향 그렇게 안 받아요. 최근에 이게 5부 리그의 반도체 4부 리그의 대표 주자라고 얘기 드렸는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 안 내려오고 오히려 쳐 올라 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내린 거 이게 다거든요. 이게 다요. 이쪽에 하위 리그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애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아직 못 들어왔어요. 이거 그러니까 덜 올라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하위 리그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단타로 들어가서도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죠. 그 사이에 또 뚝뚝 떨어졌다가 이거 단타 이거 다시 들어가서 노리시면 됩니다 라고 이거 미리 다 찍어서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내려오면 다시 그대로 또 들어가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 드렸던 이런 거. 자, 지금 보시면 이게 하위리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 정도 압박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빠서 들어가면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틈새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전문가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살펴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들을 체크해서 내드린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로 깨진다 이날부터 7천 들어갔던 거.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사회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드렸잖아요. 한솔 테크닉스가 그랬었고 유상증자 상한가 들어온 날 그리고 돈 받으시고 자 지금 이제 뭐 이건 선택의 얘기가 아니에요. 필수예요. 그렇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더 많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뒤늦게 들어갔더니 갑자기 방향 바꿔가지고 폭락해버리고 그래서 또 떨궈서 팔아버렸더니 또 갑자기 폭등해 와서 뒤집어가지고 훅 바꿔버리고 이건 변동성들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으악 하고 팔았더니 이렇게 순식간에 뒤집어가지고 또 뒤집어버리고 난리잖아요. 이거 감당 안 되죠. 변동성.
여러분들보다 이런 흐름들 자체를 훨씬 더 많이 보고 그리고 예리하게 보고 있는 제 같은 경우도 지금 미리 다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LG전자 앞쪽에서 잡아드렸고 착실은 들어가는 거 얘기 드렸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가는 순서까지 다 얘기 드리고 뒤쪽에 있는 하브리그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앞에서부터 다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인텍플러스 같은 종목들 제가 설명드리면서 자 방금 전에 화면에 보였던 자 이제 필수적으로 도움 받으셔야 돼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